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급등하고 오늘 눈치 보는 장세, 시장에 네. 대한 한 줄 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뷰가 바뀌었고 네, 저는 긍정뷰로 바닥을- 바꾸셨잖아요. 바닥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반대 매매가 보니까 어제까지 집계를 보니까 또 한 2조 가량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바닥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가 좀 더 출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급적인 요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어떤 변동성 요인들이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가 좀 이제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분위기 확산 요 얘기 좀 예. 말씀드렸었잖아요. 말씀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주목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어제 아시겠지만 그 소위 그 숏 투자,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이죠. 돈을 많이 번 이제 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빌 에커먼. 요 사람 얘기가 해제펀드의 나왔었잖아요. 거물이죠. 그죠? 이 사람 얘기 나왔는데, 이 사람이 돌연 이제 숏 포지션을 이제 청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제가 10월 17일 날 연준 내에서 금리 동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근데 이건 비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매파적인 분들, 그러니까 가장 매파적인 분이 이제 연준 이사 중에서 원래 이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원래. 이분도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들 속에서 공교롭게도 소위 말하는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그러니까 숏에 베팅해서 돈을 많이 번 빌 에커머니라는 사람이 이 숏 포지션에서 청산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게 과연 연결고리가 없을까요? 연관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국채를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8월 달에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숏 포지션에 이제 우리는 한다라고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고물가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5%,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는 5.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목표치가 온 거예요. 5%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청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 동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 그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숏 포지션을 가져갔던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청산을 하게 되고 저를 이제 매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는 동결 가능성이 99.9%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금리 동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전망치를 보니까 99%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12월 달도 동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쨌든 제가 시장의 악재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만한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 요 수급적인 요인만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팔 이유가 없고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는,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미국채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셨습니다. 빌 에크먼이 숏청산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채의 가격 상방 베팅 혹은 그걸 이제 열어두는 말,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 우위의 장세가 미국에서 이틀간 나왔던 거고요. 자, 이제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성적표에 마이크로소프트 웃고, 알파벳 울고, 시간 외 거래에서 등락이 좀 희비가 갈렸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할 부분이 있으세요?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 좀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실적이 결국에는 이제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분 매출 성장이 상당히 크게 좀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좀 작용이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어찌 보면 AI 쪽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서버가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이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 데이터 센터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AI 서버 관련돼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반도체 많이 시장이 반도체죠. 돌아서게 되고, 예. 반도체에서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또 뭐다? HBM. 또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시장에서 네. 뭐 굳건하게 남들 빠질 때 덜 빠지고 네네. 남들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쪽이 반도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여긴 잘 나왔고, 네네.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이제 큰 기업이 큰 별로 네이버 없지만. 뭐 이런 거죠, 뭐. 그렇죠. KT.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는 이제 하이퍼클로버 X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우디 가가지고 이제 또 계약 소식이 있었잖아요. 요게 매출로 반영이 되는지만 보고 들어가도 안 늦다라고 봐요. 아, 중동 쪽에 모멘텀 요즘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사우디 가가지고 계약 예.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대형주기 때문에 뭐 한다더라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뭘 한다더라 했을 때 이게 결국 숫자로 반영이 되느냐. 숫자로 반영이 되느냐. 예, 표현이 아주 쏙 숫자로 반영이 들어오네요. 이게 중요한데 예. 왜 그 말씀 계속 드리냐면은 그래서 제가 카카오를 자꾸 예를 들잖아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컨텐츠 관련돼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공개했었지만은 이게 결국 이제 손익분기점 통과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도 안 좋게 되고 그리고 주가도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9년 가서는 이제 꽃을 피웠잖아요. 네. 실적 나오게 되면 주가도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거를 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하이퍼클로버 X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공개하고 난 다음에 돈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우디 가가지고 AI 관련돼 가지고 또 그 디지털 트윈 관련돼 가지고 계약 소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안 좋다 얘기해도 네이버는 주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라는 거죠. 네이버는 기다리면 되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네. 카카오도 물어봐 주세요 올라와 있는데요. 카카오 이모티콘 보고 매수해도 됩니까? 주식 대박님께서 그건 2018년이고요. 그러니까 이모티콘 보고 투자할 때는 2018년이란가요? 그럼 지금은요? 네.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가 돼야 되겠죠. 불확실성이 어떤 건가요? 주가 조작 이슈. 아, 네, 그게 좀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바닥이 잡히죠. 노이즈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한 발짝 늦잖아요. 또 뭐가 하이퍼클로버 늦어요? X를 공개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AI 챗GPT. 인공지능 사업 쪽 말씀을 하시는 네. 거군요. 선두주자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네. 네이버 중심으로 대응을 전략하되 숫자가 실제로 찍히는지 여부 네네. 먼저 확인하고 접근 가능. 이렇게 카카오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군요.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어떤 캐시카우 확보 예.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연결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네. 보고 계시군요. 자, 이제 네. 플랫폼 쪽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만약에 잘 된다 하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결국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주요 일정 나와 네네.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SK 하이닉스 실적보다 네네. 컨퍼런스 코 때 HBM과 관련된 사업 부문에 대한 코멘트 네. 뭐가 나올까 온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거의 한 90% 공개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은 네. 카더라 통신으로 막 돌아다니는 건 많이 네. 있긴 하지만 근데 거의 뭐 발열이라든지 그리고 수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예. 삼성전자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가 거의 지배적이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됐다면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이제 광고를 그러니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삼성전자는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하이닉스 HBM이 뭐 다른 쪽 구글이한지 다른 쪽 뭐 이게 나오는 걸 논의로 하고 지금 네. 엔비디아 쪽만 보게 되면은 GH200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의 HBM3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A100, H100 다음 모델이 내년 2분기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B100. 네. 이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의 HBM3E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내에서 HBM이 차지하는 또 매출 비중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긍정적 소식이 뭐냐면은 예. TSMC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소위 말하는 고급 패키징 시스템에 대해서 2배 정도 증설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패키징도 하겠다 뭐 이런 네. 포부.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요구를 한 거예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거 잠깐만요. 이 발음주의. 욕을 아니라 요구를 한 욕. 겁니다. 잘못 들으면 알고 큰일 날 뻔했어요. 예. 혹시 그렇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요구를 한 네. 겁니다. 저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저 매기려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예. 엔비디아 쪽에서 그 코어워스라는 그 패키징을 직접 요구를 했었어요. 예.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패키지 쪽으로 2배 정도 증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제 GPU 같은 연산 장치하고요. 그리고 HBM을 기판 위에다가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죠? 그 실장을 하게 되면서 이중 결합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판 위에다가 GPU하고 HBM을 이제 위에다가 꽂는 이 기술인데 꽂아가지고 고정시키는 기술인데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HBM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HBM이 4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2배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게 8개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2배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4개가 아니라 최대 12개까지 들어가는 기술을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4개가 최소 8개에서 24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HBM 쪽에서 양적인 성장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DM 사업부 내에서 HBM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 3분기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부분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이엔드 디램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간다 볼 수밖에 없고 네. 대장을 하이닉스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네네. SK 하이닉스를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고 네네. 소부장단에서는 어떤 종목 그래서 주목하세요? 오늘 소부장 하나 또 준비했죠. 아, 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준비했죠. 코엑스에서 반도체 대전 네네. 개최를 하는데 27일까지 일정입니다. 여기에 웬만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 들어가 그쵸. 있는데 이번에 AI 관련 반도체 부스에 네네.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마 리벨리오라는 회사가 참석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회사가 되게 좀 관심이 가거든요. 그 상장 기업은 아니죠. 아니에요. 예, 이 비상장사도 굉장히 제가 많이 만약에 참가를 상장했으면 그 종목을 계속 탑픽으로 제시했을까요? 이벨리온, 리벨리온. 리벨리온, 이정혁, 리. 리벨리온. 아, 그 네. 저기 혹시 OTC나 뭐 다른 쪽에서 거래 가능하진 않나요? 그 종목. 거기도 불가능해요. 거기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장외 거래도 거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장 내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으로 추려주시죠. 여기서 SK 하이닉스 제가 탑픽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DIT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나마이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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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인데. 예, 어제도 급등을 네, 어제 했던 걸로 급등했는데.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따라갈 필요가 있는 종목인 거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은 5만 원 이상 간다 봅니다. 왜요? 감히 예상하면 안 되지만은 보거든요. 결국은 실적이죠.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TSMC 말씀드렸잖아요. 네. TSMC가 이 고급 패키징 기술, 코어스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2배 정도 증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HBM이 최대 8개에서 24개까지 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패키징, 후공정 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 후공정 관련돼 가지고 일감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은 패키징, 테스트 이쪽에 좀 수혜가 될 거라 보는데 아시겠지만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작년에 베트남 쪽에 하나마이크론 비난하고 공장 증설 완료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패키징 물량이 다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마이크론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요청이 해서 베트남 법인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TSMC의 어떤 패키징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HBM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럼 또 HBM의 어떤 완성도를 또 검사하는 패키징 아닌 테스트 쪽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대한 실적이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느 증권사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내년 그러니까 2024년입니다. 내년 예상 영업일 보니까 2,324억인데 올해 대비해서 이게 160% 넘는 성장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2차 전지 다음 주도주는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만약에 제 예상대로 반도체가 주도주가 된다? 그럼 그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HBM 쪽이 대장이 될 거고 거기에 수혜가 되는 기업들 실적을 볼 건데 그렇게 본다면 하나마이크론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상대로 만약에 이 실적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지금 한 28,500원인데 5만 원 돌파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제 실적 베이스 근거한 분석, 이오테크,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DIT의 경쟁자가 이오테크닉스. 예. 네. 워낙 이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저도 일단은 헷갈려요. 하나마이크론 주목을 하셨고 대표적인 오사트 업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후공정 중에서도 이 대형 반도체가 외주를 주는 그런 그쵸. 기업입니다. 자, 주목을 하셨고 반도체는 시장의 중심이다 기억을 하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좀 걱정이 2차 전지 쪽인데요. 네. 시장에서 그냥 해석을 하기로는 오늘 2차 전지주의 조정은 GM 전기차 생산 목표치 하향이다. 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이고 내년 중반까지 전기차 40만 대 생산 계획 폐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안에 자체적으로도 전기차 수요 둔화 반영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전기차 수요가 안 좋은가요? 그게 아니라 이 앞에 화면 다시 한번 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수요 둔화하게 되면 꺾이는 같은 느낌이 들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아니라 성장 둔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완만해진 거죠. 기울기가, 네. 그러니까 예. 전년 대비해서 퍼센테이지가 이제 좀 낮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그러면 봅니다. 그러니까 예. 수요 약세가 아니라 둔화기 때문에 이 표현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그러니까 성장 둔화, 수요 둔화 이 두 개를 놓고 보게 되면은 수요 둔화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인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아니, 저는 그래요. 둔화니까. 네. 근데 성장 둔화면은 성장세 이렇게 가다가 이게 기울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완만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둔화보다는 성장 둔화가 조금 어감이 더 괜찮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이 이렇게 완만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예. 성장 둔화라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성장 둔화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수요 둔화도 이게 성장은 이 산업에 대한 네. 표현이고 소비자들이 지불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있는가가 이제 수요이기 때문에 네네. 표현은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같은 방향성이니까 그걸 차치하고 보면 어떤 네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어쨌든 뭐 2차 전지를 생산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시겠지만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들이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에코프로면 아침에 장 초반에 괜찮다 쭉 밀리는 게 네. 그런 연유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를 그래서 괜히 안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좋다 했고 올라갈 것 같으면 제가 왜 안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욕을 먹더라도 제가 틀리든 맞든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객관적인 근거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도 에코프로 제가 2주전인가 3주전인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에코프로 IBM 실적 갖고 포스코프 지금 실적 갖고 LNF 실적 갖고 나와가지고 2분기 때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었고 3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또 전분기 대비해서 또 실적이 꺾이고 요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란 먹구름이 거치더라도 본질적인 가치, 실적을 보게 되면 꺾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방금 보셨듯이 뭐 이런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테슬라 실적이 어쨌든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거든요. 하회를 했는데 인도랑 기준으로 판매를 보게 된다면 예상치가 45만 6,722대인데 실적으로 43만 5천 대를 팔았거든요. 1등 업체가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2등, 3등 업체가 연쇄적으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까요?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2차 전지도 안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대응은 제가 방송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어쨌든 저는 바닥을 다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돌아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기술적 반등 정도만 대응이 가능하고,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나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리튬 관련주들, LFP 배터리 관련주들, 요 정도만 이제 좀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리튬이랑 네. LFP. 네네. 일단 포스코 그룹 네네. 주들의 실적 발표가 쭉쭉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어디죠? 오늘 배터리주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거는 이준 그건 잠정이구나. 오늘 나왔어요. 오늘 확정인 거죠. 네, 확정이요. 2주 전에 그때 예. 잠정치 나왔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좀 이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예, 3분기 실적 매출 8조 2,235억 원, YOY로는 그러니까 전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7.5% 플러스고요. 플러스, 네. QOQ 전 분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6.3%. 이익이 더 중요한데 이익은 전년 대비했을 때 40% 성장, 전 분기 대비했을 때 58.7% 성장, 7,312억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잠정치적 나왔을 때 언급을 드렸지만은, 예,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의 분기 영업 이익의 어떤 추세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IRA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7천억 정도 나온 건데, 이걸 빼게 되면은 지금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5천억대 분기 영업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YOY 말고 QOQ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올라간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사의 성장이 멈췄다라는 거죠. 비용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만 볼 게 아니라 내용을 볼 필요가, 2차 전지 같은 경우 특히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앞서서 지금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네네. 트레이딩 할 만한 곳은 네. 리튬과 네. 하나 뭐였죠? LFP. LFP. 네.
NFP는 오랫동안 좀 주가 네. 상황만 보자면 좀 침체였는데. 근데 NFP가 직접적으로 이제 예. 수혜되는 종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종목이에요? 봐야 되는 게. 탑 머티리얼. 탑 머티리얼이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NFP 양극재를 생산했고, 요거 예. 이제 샘플 테스트를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NFP 양극재를 생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NFP 양극재 관련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는 NFP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게 KG ETS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KG ETS 같은 경우는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뉴스 있잖아요. 네. 이제 중국이 BYD와 한국의 합작 공장을 만든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근에 KG 스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배터리 팩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KG 모비드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주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이후에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탑 머티리얼, NFP 양극재를 이제 샘플 테스트를 받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관련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주 대응 정도만 괜찮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끝나긴 했는데 네. 한 가지 2차 전지하는데 에코프로 안 짚을 수는 없잖아요. 에코프로 간략하게 전략 점검해 주신다면요. 요거는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의도하지 않은 장투를 하든가 아니면 반등식 매도를 하든가, 요 두 가지 외에는 전 답이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계속 이제 꺾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대응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